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현대로템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종목을 끌고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딱 판단을 하는 건 지금 현재 구간이 끝인지 아닌지예요. 다만 주식은 항상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었는데, 자, 작년에 2024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쫙 눌립니다. 근데 이렇게 눌리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타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타니까 사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 막 이런 눌림목 구간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금 현대로템도 똑같아요. 지금 현대로템도 최근에 좀 눌림을 줬었던 게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달 여기 한 차례 쫙 눌림 줬었죠. 이때 빼고는 지금 특별하게 아직 눌림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이냐 아니냐만 저는 좀 따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따지는 것부터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저는 수급적인 부분이요. 이 현대로템을 그냥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300만 주로 가장 주도하는 수급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제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데, 이유는 2024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4년까지만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860만 주의 물량을 매집한 상태죠. 그리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현대로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약 1,500만 주의 물량을 쥐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로템이 실적이겠죠.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실적이 좋아서요. 자, 실제로 원래 현대로템은 그냥 평범하게 돈을 벌던 회사였습니다. 자, 뭘 했어요? 철도를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궤도 장비 쪽, 흔히 말하는 탱크, 그러니까 방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진행을 하는 게 수소 쪽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전부 다 정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 현대로템의 물건만 다 모든 방산을 바꿀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폭발적인 실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실적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져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이거는 대외적인 부분인데, 방산 쪽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유럽 쪽으로 불안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죠. 지금 어떤 독일의 전차, 미국의 전차에 비해서 우리나라께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애들이 계속 우리나라 방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현대로템이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아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도 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7만원짜리가 순간적으로 급락 났다 43,650원까지. 요 당시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도 다 현대로템 끝났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급락만 나오면 끝났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급락이 나오잖아요. 저는 물량 더 잡을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왜?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사실 조금 눌림을 좀 받을 건 얼마까지 이제 눌릴 수 있냐라는 부분일 텐데, 먼저 지금 1차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대략적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제가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기 때문에, 먼저 19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눌림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가 보이시죠? 지금 가장 두꺼운 건 요 10만 원 구간에 있지만 요 매물대 구간을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물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선 새로운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잘 버텨주는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르템이 빠지지는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이 한 차례 들어오면서 요 2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갈 때 그때 이제 거래량이 또 들어오면은 바로 눌림목이 끝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고가권인 건 인식하는 상태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정말로 끝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10-4459-6279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현대로템 제가 끝나기 전에 매도에 대한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눌렸을 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 잡아가지고 저는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또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왜요?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집중하고 떨어졌다 올라갈 때 매수하자.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파동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현대로템에 어떤 식으로 지금 파동을 끌고 왔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저는 주주분들 이게 종목을 항상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가 바닥 구간에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만 보시면은 이렇게 정배열 상승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정배열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매물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요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선정을 할 때도 이렇게 바닥에서 매물대 상단에서 놀고 있을 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왔으면 이게 되게 오래 걸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엄청나게 시원하게 잘 갔죠. 근데 잘 보시면은 요 매물대 제가 상단을 딱 표시해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10만 원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요 10만 원의 구간을 가기 전까지 보시면 이런데 지금 두꺼운 매물대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매물대를 딱 먼저 돌파가 나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게 언제였어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보다 더 조금 상승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현대로템이 후속으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2023년 3월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얘는 매물대에 갇혀 있었어요. 완전히 안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종목이 계속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